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꼼찰청장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고 고점을 찍을 때 구독 눌러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여러분 덕분으로 지난번에 46,000 넘었고요. 46만이 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46만 넘었고 46만 3천을 지금 또 넘은 상태입니다. 우와. 일주일 만에 또 3천이 바짝 늘었는데 오늘 좀 장사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다 이게 다 우리 꼼찰청장님 덕분 아닙니까? 네,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한 윤석열 청장님.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또 직무 배제되셨고 말이죠. 네. 저희 소개도 한번 이렇게. 소개. 세상에 중요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얘기하고 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된 김에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예. 서대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용진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뭘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속하게 광고부터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제가 아마 이거 한 3박스는 먹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뭔 세상에 이렇게 당근 주스가 맛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임 제주의 제주 당근 주스, 당근의 성지 제주, 제주에서도 으뜸 성지인 구좌 동네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수확한 당근으로 만든 제주 당근 100하고 구좌향 당근 100 요거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향이 진짜 이게 여기에 첨가물이 뭐 들어간 줄 아십니까? 뭐야? 당근만 들어갔습니다. 당근만 들어갔어요. 딴 거 들어간 게 없어요. 네, 뭐 들어간 게 있다면 시적인 표현으로 이 당근을 키우신 분의 혼이 들어갔다 뭐 이 정도. 네. 무가당, 무색소, 무농축액, 무보존제, 무합성 첨가물입니다. 첨가물은커녕 심지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당근에다 물 섞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첨가물은 그냥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맛볼 수 있는 진득한 달콤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액체라고 하는 것이 당근즙이겠네. 그래요. 제주에는 유명한 먹거리가 많은데요. 당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끼어들고. 제주 구좌 당근은 선명한 주황색과 높은 당도가 유명합니다. 구좌는 우수한 화산 회토 토양이기 때문에 당근의 색태가 선명하고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아임 제주는 제철에 수확한 제주 구좌 당근을 착즙 및 비열 살균한 다음에 아주 비열하게 살균했어요. 비열하게. 가열하지 않고. 가열하지 않고. 네. 가열하면 색깔이 변하거든요. 네, 맛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향도 변해요. 네. 비열하게 살균해가지고 균이 없습니다. 균이. 자, 급속 냉동한 다음에 맛과 영양 효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주 당근 100과 구좌향 당근 100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둘 다 제철 구좌 당근으로 만든 주스입니다만은 무농약 인증 친환경 농법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제주 당근 100은 일반 농법으로 구좌향 당근 제 손에 들고 있는 요거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당근으로 만듭니다. 자, 가격 정보 말씀드리면 제주 당근 100, 10팩은 2만 원, 20팩은 38,000원, 30팩은 54,000원, 40팩은 68,000원인데 제가 한 50팩은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정말. 예, 그래서 제가 당근의 영양소를 흠뻑 받았는데 제주 당근은 일반 농법이라고 했죠. 친환경 농법으로 만든 구좌향 당근은 좀 값이 나갑니다. 10팩 22,000원, 20팩 43,000원, 30팩은 59,000원, 40팩은 71,000원. 그런데 여러분 값을 합니다. 네. 이 돈 들여서 사서 먹고 너무 많이 과소비했다. 뭐 이렇게 많이 샀나. 이런 후회를 하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날 수 있는 9 내지 16%까지 추가 할인된 가격입니다. 12월 30일까지만 이 가격에 판매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40팩 정도가 가장 경제적입니다. 제주 당근은 68,000원, 구좌향 당근은 71,000원.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드시니까? 향이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히죠? 향도 좋고 이게 무슨 일부러 설탕을 탄 것처럼 되게 달짝지근. 네. 정말 신선한 당근을 바로 먹으면 달짝지근하잖아요. 네. 제가 내일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맛있지 못하는데 네. 너무 먹고 싶어요. 아유, 향이 건강검진. 정말 엄청나요. 이거. 엄청나. 네. 예.
우리 저 신유진 변호사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일단 드셔보세요. 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따랐는데 진짜 너무 먹고 싶네요. 예. 제가 기자님께 드릴게요.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저도 이거 40팩 정도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당근이 또 이게 비타민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눈에도 좋고. 이게 어떻게 설탕이 안 들어간 거라고? 그걸 어떻게 설탕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달짝지근하지 모르겠네. 저는 내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먹고 싶네요. 향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소 변호사님 좋아요. 어떠세요? 네, 너무 시원하고 맛있고요. 지금 이 안을 보면은 그 당근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보여요. 이 알갱이들이. 아 그래요. 네. 제가 피곤하거나 몸이 좀 이제 힘들면은 눈이 가려운데 막 건조해지고 근데 먹었는데 괜찮아졌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아, 너무 거짓말처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 광고 여기 좀 꿰차려고 또. 건강을 위해서 뭐 하나씩 챙기잖아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정말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그리고 제주당근 유명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마트에 가면요, 제주당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건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근데 그거를 씻어가지고 깎아가지고 아침마다 갈아 먹으면 너무 귀찮잖아요. 겨울일수록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습니다. 비타민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스트레스 받는 날 이거 먹고 나니까 좀 그래도 스트레스가 가라앉고요. 네. 일단 힘이 좀 다시 솟았습니다. 제가 네. 이걸 가지고 오늘 좀 분노 폭발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폭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단히 벼르고 오셨어요. 네. 예, 예. 진짜 열 받아가지고 열이 이렇게 붕붕 끓어오르는 걸 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희롱을 당했어요. 검찰공화국이에요. 네. 이거 같아. 민주공화국인 줄 알았는데 검찰공화국이었어. 공화국이라니 검찰 왕국. 검찰 왕국. 왕국. 예. 그렇죠.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제주 당근. 아임제주의 제주 당근 주스 소개해드렸고 오늘 꼼찰청장. 네. 아, 예, 야, 그래요. 네이밍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이밍, 우리 프로그램의 네이밍, 꼼찰청장 정말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김용민 김용민 씨. TV. 예.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대박. 예, 그래요. 야, 예지능력.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님 반드시 돌아온다. 다들 시리에 젖어 있지 말고 곧 재림할 나를 맞으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은 우리 윤석열 형님한테는 뭐가 불편합니까? 그것부터 하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돈이 좀 들 거예요. 출퇴근하는데 차량이 제공이 안 되기 아, 그것도 때문에. 제공이 안 됩니까? 예, 근데 출퇴근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자기 방이라도. 네. 그래요. 대검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해줘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원래는 하면 안 되죠. 돼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안 안 되죠. 배제가 네. 이제 됐으니까 큰일 나는 거죠. 큰일 총장의 내? 직무는 이제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성렬이 형하고 친해. 제주의 박찬호. 네. 광주에 누구지? 광주에 그 왜 측근이 있잖아요. 광주지검장. 임관혁. 임관혁 네. 저 아. 어디지? 임관혁이?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세월호 특별 아니 수사단에 무슨 지검장이야. 지금 강남일 검사장, 조상철 검사장 얘기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지검장 중에 구본선 있고, 광주는 구본선 그렇죠. 검사장이 고검장이지. 네, 고검장. 고검장이죠. 네. 네. 하여간 그 자기하고 친한 그 검사장으로부터 보고받는 거. 그것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친한 사적으로는 사이인데도. 받을 네. 수 없습니다. 예. 직무 집행 정지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친한 범정 검사한테 정보 좀 갖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 출신인 요즘 방송도 많이 하시고 여기 김영민 브리핑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연주 변호사님, 이연주 변호사님. 이연주 예, 예. 변호사님이 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기뻐갖고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잠을 들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 너무 해맑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냥 그랬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네. 그냥 저 사람들 방송을 해서 저러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검찰 출신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이건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잠이 오려 안 왔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상적으로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일부분을 따로 떼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마치 물고 늘어지듯이 억지를 쓰듯이 반격이라는 걸 해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 또 짜증나는 시간이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막 얘기를 나눌 때 이거 소재인 변호사님이 또 그리고 여기 이제 분위기상 어떤 징계라도 징계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저희가 아마도 추 장관님께서 지금 드러내지 않은 다른 중대 비혐의에 대해서 물증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셨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목으로 그렇게 달았어요. 한 3건은 네. 큰 묵직한 거를 쥐고 감찰 들어간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게요. 아니나 다를까. 판사 사찰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검사가 그 법리나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을 하면 되는 거지. 왜 판사의 세평을 수집하고 판사의 가족관계를 수집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단지 세평이랑 가족관계만 수집하면은 모르겠는데 이 판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판사가 2016년도에 무리를 일으킨 법관 리스트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사법농단이 일어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판사의 동향을 보고한다. 판사를 사찰한다. 사찰이 정말 뭐 미행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도 그 판사에 대해서 별도의 개별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기록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사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실은 뭐 이탄희 의원도 도저히 나는 그런 일 할 수 없다라고 나오신 거고요. 이 판사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판사를 개별적인 내용을 그리고 무리야기 법관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어떤 재판을 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 조사를 해서 이거를 수집해서 반부패부에다 준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실 이게 문건이 공개됐어요. 근데 사실 공개되기 전에 김태형 기자랑 저희가 봤어요. 네. 내용을. 그래가지고 오늘 까야지. 우리는 이제 단독이다 이러고 있는데 방송하러 오는 그 사이에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이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특종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종과 아이스크림은 쥐고 있으면 녹아요. 그러니까 빨리 터트려야 돼. 본 즉시 터트려야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는 즉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걸 공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네. 그거 보고 말이죠. 야, 이게 어떻게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를 여기 보면은 재판부 이름이라든지 피고인 이름 이런 게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 사건이 빠져 있어서 그런데 여기 이게 뭐냐면은 최강욱 의원과 관련돼서 했던 그 사건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유재수 부산 부시장이죠. 경제부시장 관련 사건이라든지 울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부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되게 많이 포함됩니다. 네. 이게 근데 그걸 빼놓고 있으니까 이게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보면은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특이한 게 누구누구 차장검사의 처제다 재판장이 네. 네. 이런 얘기가 그걸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그다음에 있죠? 인터넷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다음에 더 웃기는 게 공판 준비기일 때는 그립감이 센 느낌을 보였으나 정작 정식 공판기일이 되자 당황하는 기색과 함께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다음에 세평 이래가지고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음. 그다음에 20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보도가 안 됐던 내용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보도 안 됐던 내용이에요. 보도라니요. 말도 안 되죠. 사법농단 재판에 들어가면은 제가 네. 오기 전에 사법농단에 들어갔던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무리야기 리스트에 있는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재판에서도 공개가 안 됐어요. 이거는 그 판사, 그렇죠. 검사, 변호사 해가지고 그 면담을 들어가서 비공개로 된 거고 이게 사실 뭐 언론에 보도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완규 변호사거든요. 그 윤석열 총장의 지금 변호인이 이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시작부터 오류가 있는 게 이게 수사정책기획관 담당관실에서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예전 범정인데 이 30명의 판사들 이들이 맡고 있는 재판 그리고 피고인은 범정은 그 윤석열 총장의 눈과 귀인 그곳이에요. 범죄 정보 기획관. 기획관. 예. 지금은 그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는데 네. 그전에는 이제 기획관실에서 급이 좀 높았죠. 근데 그걸 아예 없애려고 했는데 이제 격화시켜서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 정보기관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수사정보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판사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럼요. 아니 판사가 범죄자입니까?
말 안 듣는 판사를 보험조사로 몰려고 아니 근데 하는 여기서 보면은 그런 건수를 세우지 않는 이상은 범죄자로 취급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변호인 기피 신청서에 어떤 특정 재판장에 이제 이건 아마 저기 뭐 정준영 부장판사인 것 같은데 변호인 기피 신청서에 공공중앙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누구누구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들의 제보가 있다라고 기재. 이거는 변호인 기피 신청서에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변호인 기피 신청서는 공개된 바도 없고 공개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걸 검사가 어떻게 이거를 보고 이거를 범정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 넣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의아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기피 신청서를 확보했다는 자체가 그 관련 사건의 공판부에 제출이 됐을 텐데 공판부도 그거를 받아봤을 텐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차례 수고를 들여서 정말 이게 사찰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사찰이에요. 네. 또 뭐라고 보냐면요. 이 재판부의 전임 재판장은 누구누구고 다수 이례적으로 후임은 7기수 높은 부장 판사가 보임됐다 라고 하면서 누구누구가 어떤 사건 의혹 보도 및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법관이 의혹 보도 및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거는 참고인 조사 받았다는 얘기를 여기 왜 써요?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정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참고인은요, 그냥 어떤 사건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관련자일 뿐이지 피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알아낸다는 거는 자신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그렇죠. 수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자신들만 갖고 있는 사찰입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렇죠. 종합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다. 이거 아마 무슨 로펌 출신이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과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이런 걸 놓고도 이게 괜찮다는 건가요?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게. 되게 굳이 이 말이 왜 들어가야 되냐 그 말씀을 하셔서 하는 말씀은 주요 판결란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사에 관련된 건데 주요 판결란에 누구누구 지지자들이 탄핵으로 마음의 병을 얻었다면서 헌법재판관들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차 변론길이 변경됐다고 고지하자 법정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사모, 뭐 누군지 알겠죠? 박사모 50여 명이 문재인이 시켜도 굴하지 마라! 라고 외쳐서 30분간 번갈아 가면서 필리버스터 형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런 거를 기재해요. 그러니까 이건 민사소송이거든요. 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소송이 아니에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지.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현 정권,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이 시켜도 굴하지 마라! 라고 소란을 피웠던 그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다. 이런 거를 사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떠들었는데도 제지 안 하고 네. 감치도 안 시켰다 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우리 편이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간 판결한 한편으로는 좀 내용들이 만만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란을 피워도 제지를 못 시켰으니까. 네네. 그간 판결한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판결 내용을 보면은 어떤 판사가 있는지 대충 보여요. 네. 근데 이게 김미리 부장판사 내용도 나와 있고 지금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그동안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를 판단을 했다는 거는 성향을 분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범정에서 수집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윤석열 총장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사건들만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는다라고 수집하는 거 그게 사찰이에요. 그리고 되게 뻔뻔하게 제가 작성했는데 인터넷으로 PC 보고 작성한 게 무슨 사찰이냐. 사람들 아니, 오해한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 평이 어떻게 그걸 인터넷 보고 세 평을 씁니까? 야, 진짜 너무 말이 안 이상해. 돼요. 아니 그래놓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바닥에는 한 번도 누구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아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이게 잘못이라고 지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그동안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사찰을 했었을 거 많다는 얘기인 아니야. 거죠. 너무나 네. 많다는 거죠. 정말 셀 수 없이. 근데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그 사법농단 재판에서 나온 판사 블랙리스트 있죠. 네. 그거랑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 내용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상세해요. 그리고 더 지난 상세하죠. 2월 달에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인사 대상자인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하러 다녔거든요. 그 세평 수집이 불법이라고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네.
그래 그 놓고는-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강욱 의원이었거든요. 네네. 그 사람 수사하겠다고 난리 쳤단 말이에요. 세평 수집이 불법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세평 수집을 하고 있잖아, 지들은. 이게 뭐냐고요. 아니 사법농단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그게 핵심인데 그 건을 한동훈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어요. 예. 네. 지들은 그 내용으로 기소를 해놓고서 지들은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들은 괜찮다는 것이고 지들은 정권을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존재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법치주의 머리 위에 있다. 이런 사고하고 연결되지 지들이 하면 않습니까? 지들이 하면은 그냥 세평수습이고 남들이 하면 이게 사찰이야. 사찰인 거예요. 예. 이런 걸 보고 내로남불이라 그런 거고 저는 정말로 당황스러운 게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나쁘다. 네. 그런데 그게 불법적인 행위인 경우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건데 남이 하면 불법이고 내가 하면 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전형이 뭐냐? 예.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이거는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사이코패스들이지 그러면. 네. 조직에서 그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누구도 우리를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끼리만 눈 감아주면은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거 너네도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완전 공고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말이죠.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 왜 우리를 개혁 안 해주십니까? 개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이 법치주의고 공화국이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를 개혁해 주세요.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에 윤석양 이병이라는 사람이 압니다. 예, 그 당시에 보안사에서 문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안사 이렇게 문건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저기 사찰 보안사 사찰 문건을 공개했거든요. 거기에 보세요. 요 내용이에요. 딱 요 수준이에요. 도대체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있는 거 기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정말 미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안사 문건이 딱 이상하게 사찰 문건이 딱 이랬다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 고검장들 이 입장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게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검찰총장이 해왔던 일이라고 얘기를 조직적인. 해요.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사찰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권 침해인지 사찰인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검사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공익을 대표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작성 주체에 따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작성을 판사가 했거나 경찰이 했으면 이런 것들이 감히 하고 작성 주체가 검찰인 게 정의를 위해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작성 주체에 따라 그때 달라요.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란 거예요 이제. 네. 저 우리 손혜미 변호사님이 15분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할 말이 너무 제가 너무 빗대 한번에 놓는 갔나 봐요. 오늘 검찰청 들어가실 일 방청객으로 있나 오신 건 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이제 이 문건들을 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이 먼저 공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렇죠. 예, 좀 이런 불법 사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뭔가 뭐라 그랬지? 불법 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 여길 보면은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보면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이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가 아마 수사 자료들로 다 들어가 있을 자,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무리를 야기한 법관들. 그러니까 이제 네. 말하자면은 그 법관 사찰 네.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자기들이 또 이용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법농단 사건에서 이제 수사를 한 자료들을 지금 법관을 사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 거죠. 검사가 마약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마약을 압수했어. 그리고 지가 마약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 비슷한 그런 거 예시라고 아니야. 볼 수 있어요. 범죄 증거를 잡아놓고 그 범죄 네. 증거로 자기가 그걸 활용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거는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들에서 많이 뭐 이제 검찰 쪽에 해명이 나오는 걸 봤는데 뭐 법조인 대관에 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네. 법조인 대관은 저희도 봐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서울변협이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거기 이제 판사들의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기는 해요. 예를 들면 가족관계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족관계는 제가 일남 이녀 뭐 네, 그런 정도로 네. 나와요. 그게 그런데 본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수원 때 옛날에는 그게 크게 연수생들이 많지가 않았고 하니까는 그걸 자발적으로 작성에 동의해서 했는데 이제 연수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작성을 해서 공개하는 연수생도 있고 개인정보보호가 막 이제 점점 강화되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활용했다. 그렇죠. 아니 일남 이녀 정보가 네.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남 이녀로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처제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요? 이런 거는 법조인 네. 대관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되게 깜짝 어느 놀랐어요. 검찰청 제2차장의 처제. 그리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공개되지 않은 세평이죠. 이게 세평 수집이 이게 사실 불법 사찰인 거죠. 그 세월호 사건에서 보면은 그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문제가 됐는데 그때 한 것도 제가 지금 기사를 또 정확히 리마인드를 안 하고 오긴 했는데 마치 세월호 유족인 것처럼 속여서 거기 사이에 섞여가지고 정보를 캐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고 이게 불법 사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고 이제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 배제 명령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윤석열에 이제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빛의 속도로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그래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분석을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이 공개한 이 자료가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출을 했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 자료에 뒷받침이 되는 자료들이 그 컴퓨터 안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빛의 속도로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하면 판사 사회가 판사가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빨리 이거 자료 확보해라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지워졌던 그 빛의 속도로도 지웠잖아요. 검사장 쪽의 연결, 뭐 검찰 쪽과 연결되면은 그 증거가 조금만 있으면은 지워져도 복구할 수도 없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버티기를 하면은 뭐 어디 손쓸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죠. 지금도 확보하지 못하는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아니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고 제가 손이 좀 약간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런 문건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보장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땐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관행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게 야, 나 좀 사실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그런데 이게 사찰을 사찰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못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런 걸 만드는 거를 저 이거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대검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보고서들을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기자 사회에 또 배포가 되었는지 그것도 저는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 이제 김미리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김미리 부장판사와 관련한 뭐 가족관계 이런 게 사실 이 문서가 만들어진 건 2월인데 8월 달쯤에 검찰 인사에 맞춰서 같은 내용이 보도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관련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기자가 범정에 제보를 한 건지 범정에서 기자한테 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기자들을 잘 알잖아요. 그런 정보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한테 받은 거지. 이 문건이 만들어진 건 2월이고 그 기사가 나간 건 지난 8월이에요. 네. 그럼 결국에 이 문건의 내용을 기자한테 전달해 줬거나 네. 그게 아니면은 말로 얘기를 해줬거나 하여튼 정보를 제공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건이 단순히 검사들 안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용으로도 쓰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정말 너무 이 판사를 언론으로 여론을 통해서 부당하게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의사가 저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지난 네. 2월에 그 조국 전 장관 울산시 선거 개입 그리고 하명 수사 관련한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게 2월이거든요. 이 재판이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 맞아요. 진보적인 맞아요. 선고를 해왔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기자들한테 안 갔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같은 사례로 사실 수사 기간 중에 제가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난해 이제 정경심 교수가 영화 기생충이랑 엮여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9월 17일인데 네. 공교롭게도 재판에서 저희가 확인한 걸 보니까 대검에서 포렌식 분석 보고서가 나온 날이 9월 17일이에요.
그러면 왜 같은 날 이 같은 보도가 나왔을까라는 의심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더 신기한 일도 있잖아요. SBS 단독 보도였지만 발견하지 못한 거를 발견했다고 먼저 보도하고 후에 발견하고 뭔가 이상해요. 아, 그거 생각나네요. 네. 네, 저도 기억나요. 그게 뭡니까? 직인 파일입니다. 직인 파일. 네. 자, 그다음에 여기도 표창장. 보세요. 예. 이 내용이 보면 이게 있어요. 어떤 판사에 대한 평가 3평 이래 가지고 모아놨는데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그런 평 뭐냐면 이걸 뭐 하겠어요? 언론 플레이 하자 이 해란 얘기. 그 판사한테는 이게 통하겠다. 대놓고. 뭐 이러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관행이었다. 우리 정당한 업무 직무 수행이었다. 관행이었다면 이제 이것만 해도 뭐 큰일이네요. 실토를 한 거지. 어? 근데 노안 실제로 의원은 예, 법원에 있는 이제 분이 지금도 법원에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형사 단독을 할 때는 이 검찰들이 너무 이제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지적을 했대요. 너무 이제 그냥 아주 꼬치꼬치 사소하게 다 지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변호인도 있는 앞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그 공판 검사가 이제 못 견디고 자신의 이제 상관에게 뭐 그런 거 보고를 했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장님이 부르셔가지고 검찰들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몰아붙이면 당할 수가 있다. 역으로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본인 돼서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아니 자기가 재판할 때 뭐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자기의 법원장한테 이렇게 돌아오지? 공판 검사한테 뭐라고 했는데 법원장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조직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걸 쭉 보고를 올려가지고 근데 자기급으로 그 사람을 바로 이제 판사한테 바로 다이렉트 칠 수가 없으니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네. 오늘 서기호 네, 판사가 네. 저희 김용민 브리핑에 나와서 네.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검사들이 이제 법정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공손하게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그 결과가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돌아가서 캐는 거야. 이제 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뭐 그걸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언론한테 줘요. 그 언론을 통해서 개망신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은 판사들이 알지. 네. 이거 검찰이 한 거구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찰 당신들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말 못하죠. 다음부터는 그 아까 법원장이 얘기했듯이 검사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으로 어떤 그런 자신의 직업적 순치를 네. 도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요. 이게 어느 학교 출신에 뭘 어떻게 하고 어떤 재판을 한 적이 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검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의 행동을 이제 지적한 그런 건이었는데 며칠 뒤에 그 검찰 수사관 말고 다른 검찰 수사관한테 전화 왔어요. 어디 검찰청에 수사관 누굽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장용진 기자님 부산 출신이시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죠? 중앙대 뭐 법대도 석사도 하신 것 같고 기사도 이런저런 기사 쓰셨고 이달에 기자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냥 그 얘기만 계속해요. 네. 이거 공개된 얘기죠, 전부 다. 남들이 웬만하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쭉 읊기만 읊어보세요.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위축되죠. 위축돼요. 내가 널 보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돼, 이게? 이게 검사들이 판사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아까 선배 언급해주신 그 세평이 하나 있는데 어디 출신이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이 재판을 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이제 판결을 한 내용을 보면은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세월호 해경 1, 2, 3 정장 실형. 이 재판은 임정혁 부장판사 재판이에요. 근데 검찰이 여기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거짓말 리허설이라느니 강남 건물주라느니 굳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재판장이 임정혁 부장판사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것도 지금 알았습니다. 이 문서를 보고.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자꾸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준비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판사의 뒷조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분노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재판에서 사실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소하면서부터 알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를 법과 상식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것들을 무리하게 기소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라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뭐라도 다 끄집어서 수집을 했을 텐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기소를 하면서부터도 상식이 있다면 예를 들면 아예 물든 사람들 말고 뭐 주인 검사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검사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차마 말은 못하고 나는 여기 속해 있다. 난 조직에 속해 있다.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검사들까지도 다 누르고 지금 총장이 군림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군림한 그 총장의 실체 민낯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다 모든 검사들이 공유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실망했을 또 다른 이현주 변호사님 같은 사람이 저는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많을 것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조직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썩은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보여지는 이 검찰 조직 이쪽 부분을 도려내면 검찰이 전부 다 버릴 조직은 아니다. 좀 그런 점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 싶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일부 이런 정치 검찰들 네, 우리가 맞습니다. 비판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건 진짜 이번 그 결과를 보면서 내부에서 얼마나 견제 장치가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검사님들 윤짜장 못 돌아옵니다. 네, 제목을 달았어요. 예.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네. 공무원 생활 8년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아마 겉으로는 막 분노하고 막 저항하자 이러는데 속으로는 다들 이 주판화를 튕기고 있다는 거야. 이 윤석열 사단이 사라지면은 다음 승진 기회는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사실 이 검사나 판사나 경찰이나 다 이 승진에 목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똥차가 치워지면은 자기들에게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지금 막 결기 있게 행동하는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친구들 말고 대다수의 검사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팝콘 각으로 보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검사들이 다수 있기에 윤짜장은 못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이 묵직한 뭔가를 갖고 지금 아마 윤석열을 때렸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 묵직한 무언가는 어떻게 얻어냈을까? 윤석열이 사라지면 나에게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시더라고.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아 떠버리가. 우리가 이게 너무 세상을 나이프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윤 총장 화낼 필요 없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어요. 검사들의 생리가 그런데 어떻게? 네. 아니 진짜 근데 이거를 공개하면서 상식적인 판단에 맡겨보겠다고 하는데 야 나는 지금 이 가처분 재판부도 야 이것들이 또 나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또 뒤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까 분명히 그 생각 안 들까요? 그리고 직무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징계도 마찬가지고 야 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또 조사를 해놨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걸 그만 끊어야 된다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지금 뭐 자기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 이런 소송을 행정법원에다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낸 거죠. 이거를 이제 효력 정지는 가처분이고요. 본안 소송은 취소. 잠시 근데 효력만. 제가 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 다 어제. 헛수고다. 왜? 그 전에 재판 열리기 전에 징계가 열려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아마 징계 취소 청구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거다. 네. 예, 그대로 됐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아, 거기서 바로 결정됩니까? 그렇죠. 징계는 거기서 바로 결정. 바로 결정이 되죠. 그날 저녁 때 결정이 되죠. 네. 아, 이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우리 짜장형은 뭐 이거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마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발증을 찍고 다녀. 뭐 자기가 자기한테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 가지고 네. 여론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거를 보는 판사님들은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열받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만약 이 내용에 김태현, 장용진, 소재인, 뭐 신유진이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다. 진짜 열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는 아까 솔직히 말해서 무서울 거잖아요. 아까 선배가 PPT로 제 이름 가려놓고 이렇게 제 이름을 적었는데 읽자마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은 뭐 기자들이 이런 걸 쓴다고 겁먹진 않아요. 왜냐면은 기자들은 뭐 이거를 어디다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근데 검사들은 여기서 이렇게 모으고 수집을 하고 있다가 뭐라도 수가 틀리면은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태현 기자가 말하는 게 요거거든요. 네. 요건데요. 장용진, 장땡진, 장땡진, 김땡현, 네. 김땡민, 주땡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네. 썼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 예입니다. 네. 예시예요, 예시. 예. 진짜로 믿지 마세요. 네.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네. 만약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만약 여기에 네 이름 들어갔는데 어떠냐?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서늘하다. 서늘하네요. 근데 내가 손 놓고도 서늘하더라고. 근데 그거 되게 다 팩트인데? 아니에요. 그렇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를. 그렇지만 잊지 못하겠네요. 저는 아까 저희 사찰하신 줄 알았어요. 팩트를 전 정의당원이라고 했는데 진짜 전 정의당원이었거든요. 저 다 팩트만 적어놓으셨는데 아니 저분이 무슨 마음이 여려가지고 또 거짓말은 못 써요. 아니 예시예요. 그러니까. 예시였다니까. 예시지만 거짓말은 못 씁니다. 네. 아니,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방향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면 형사사건이 만약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은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원회는 중단하고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판사 불법 사찰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병우 전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불법 사찰 같은 것으로 실형 선고 받고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형사사건화가 된다면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검사 징계법에는 네. 최고가 해임까지예요. 해임. 예. 근데 파면이 없어요. 파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으로만 파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징계 수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행위가 파면 이게 해임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아니다. 파면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게 증거가 명확하다면 탄핵 소추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고검장들이 오늘 성명서를 냈어요. 이게 검찰총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라.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징계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그 얘기도 이런 궤변이 어딨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건을 그분들이 문건을 확인하고 지금 성명을 낸 건지 늘 봤던 거지. 늘 봤던 건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것이 정말 머릿속에 없다면은 심지어 뭐냐면 특정 사건에 대한 총장의 판단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했다. 아니 총장의 판단이 재량권을 벗어났으면 징계 대상이 되죠. 그다음에 총장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이다. 총장이 직무수행을 잘못했으면 징계가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임기에는 뭐 총장만 보장이 됐습니까? 대통령도 임기 보장돼 있지만 탄핵하잖아요. 네. 근데 왜? 징계는 건데 탄핵이 징계란 말이에요. 탄핵도 징계 일종이에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뭘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검언 유착 사건이라든지 한명숙 총리한테 누명을 씌운 그 사건이라든지 자기 장모 부인과 관련된 사건, 뭐 옵티머스 사건, 이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방해와 감찰방해가 예. 핵심이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뻔히 놔두고서는 임기가 보장돼 있다. 아니 누구 그런 짓 하러 임기 보장했나? 그리고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런데 원전 수사는 왜 해? 대통령의 직무인데 그걸 원전 수사를 왜 해? 왜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대해서 저기들이 수사를 하나? 네.
자신들이 말도 안 되는 독직 폭행 그건 직무와 관련된 거 아닌가? 근데 기소까지 자기들이 기소하는 건 너무나 되고 징계는 안 된다고? 기소는 되고 징계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요 보세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건 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맞아요. 자기들이 법무부 장관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판결 나오면 명확해지겠지만 조국재 법무부 장관을 마음대로 기소하고 마음대로 혐의를 늘리고 일정 부분 무죄라고 나와도 무조건 권력형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괜찮고 자신들 총장한테 조금 이거는 진짜 징계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건데 수사할 검사가 없으니까 일단 징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갖고 난리야 난리. 아니 그리고 총장이 장관을 임명해라 마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 중립이고 장관이 총장을 징계하는 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청와대 압수수색한 건 그거 괜찮고 총장은 감찰도 받으면 안 돼요? 조국 장관은 딸 표창장까지 탈탈탈 털어놓고서는 검사 비리는 털면은 뭐 정치 중립 위반이었다 그러고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냐고. 이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밖에 더 합니까? 검찰에서 출세하려면 사이코패스가 돼야 출세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진정을 시켜야지. 그거 맞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출세하려면 진짜 동화돼야 되는 것 같아요. 동화돼야 되는 것 같고 그쪽에 매몰돼서 아예 다른 쪽에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은 출세랑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검찰은. 정상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이게 죄가 돼야 된다. 이게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정상적인 그쵸. 판단이 아니라 명령에 의하면은 나는 이거는 선이야. 명령에 따르는 건 선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다른 행동들은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 검찰은 선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검찰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적이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진영 논리예요. 검찰 진영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나쁜 놈들이 있는 거야 이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건 다 괜찮아. 남들이 하는 건 다 문제예요. 네. 근데 진짜 더 문제인 거는 검찰은 기소권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거 다 좋은데 언론은 무조건 검찰 편.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론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게 저는 아쉬워요. 추미애 장관이 그날 이제 기자들 퇴근하기 직전에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좀 한 4시, 5시쯤에 만약에 보도자료를 뿌렸거나 기자회견을 했다면 분명히 검찰 출입 기자들이 검사들이랑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에 이제 시간을 안 주니까 오롯이 추미애 장관의 전문 발언이 그날 하루는 꽉 채워졌습니다. 저녁에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어떤 기자가 아니 퇴근 시간 뭐 30분 전, 40분 전에 이런 식으로 기자단에게 보도자료 발표하시는 거는 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랬어. 퇴근 더 시간이요?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래서 보이콧하자 그랬어. 너무 미쳐. 아니 아니 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발표를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 취재를 나가서 나한테 말을 해줄 사람 막 붙들어 잡고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1분만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니. 1분만 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그리고 아니 투덜댈 수는 있지. 아이씨 퇴근 시간에 이게 뭐야. 너무 그럴 수는 있죠. 진짜 이건 되게 충격적인 아니 거예요. 그거야 그 정도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투덜투덜 네, 투덜 그럴 이럴 수 수 있죠. 에이씨 투덜투덜 이건 내가 이해를 그쵸. 하겠어. 근데 거기 방송에 온 국민이 다 물었는데 6시 다 돼가지고 이런 거는 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뭐 저런 거야 이거? 어떤 인간이에요 도대체? 너무 충격받았어요. 소속사가 어디야?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확인이 안 되나요? 왜냐면 거기가 거기는 걔 때문에 6시에 무슨 사건이 나면 안 되겠다. 기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교통사고 났어. 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왜 그때 사고를 내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사고를 냅니까? 차를 피했어야지 뭐 이런 거. 퇴근 시간에서 알아서 피했어야지. 퇴근 시간에 교통사고 난 것들은 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법무부 대변인, 그러니까 대변인실이 고검에 생겼어요. 추미애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것이 그 서울 고등검찰청의 브리핑룸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입 기자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쿠데타이자 반란인데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일 장영진 TV를 통해서 공개되겠습니다만 네. 21세기 이자겸의 난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자겸에는 고려 인종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 고려 인종은 이모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자겸은 딸 둘이 나란히 왕한테 시집을 갔어요. 거기도 옛날에 그 고려 시대는 이렇게 저기 종내혼이잖아요, 종내혼. 네. 그렇게 된 건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손자, 자기 손자를 왕을 앉히려다가 실패를 하죠. 그게 쿠데타. 이자겸의 난이었던 겁니다. 자, 그거는 뭐냐? 기득권인 자가 그 기득권을 더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검찰이 일으키고 있는 게 딱 그 21세기에 일어난 이자겸의 난이다. 저는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또 이제 우리 법원의 판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때 검찰이 판사들을 핸들링하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이번에 소탕되지 않으면은 영원히 우리는 검사들에게 휘둘릴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 대접이 달라질 겁니다. 예, 대접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윤 짜장 이 악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윤 짜장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런 검찰 내의 검사들. 저 철모르는 기레기들은 뭐 아예 배제해버리고 걔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신뢰도가 있습니까? 걔들은 그냥 제끼고 또 야당 이미 뭐 맛이 갔잖아요. 실속도 없는 인간들. 우리 검사님들은 정신을 좀 차리셔야지. 공직자인데. 검사님들, 우리 윤 짜장이 돌아오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윤 짜장이 돌아오시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꿈 자체를 꾸지 마세요. 윤 짜장이 이제부터 이 악물어야 될 거다.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힘든 길 갈 거야. 이제부터 오르막길?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 그래요. 우리 또 지난 시간에 가파른 저 길을 좀 봐. 아니 그때만 해도 노래 부를 때 자신이 없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노래인지도 몰랐어. 타령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음정은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김용민 TV를 시청하시면요.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남들보다도 한 서너 발은 더 앞질러 나갑니다. 한 주, 두 주 정도는 앞질러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용민 TV 늘 시청하시고 또한 구독하셔야 합니다. 이거 구독 안 하면은 자기만 손해야. 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모처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구독 신청하세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예견했어요. 뭐 물론 직무 배제한다라는 걸 예견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추미애가 뭔 큰 건을 쥐고 지금 윤석열 감찰하고 있다. 맞췄지 않습니까? 2, 3주 전에 웃음기 사라질 거라고. 글쎄 말이에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라고. 예. 그랬는데 그게 지금 보세요. 웃음기 벌써 사라졌어요, 이제.